트럼프가 SNS에 한국 상호관세 25에서 15%, 이준에 이재명 대통령 정상회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관세 협상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시장에서 일부 우려했던 게 일본보다 높으면 어떡하지? 어. 왜냐면요, 이게 날짜가 하루 앞두고 이제 타결이 된 거예요. 맞아요. 끝까지 왜냐면 갔죠. 8월 1일까지니까. 예. 그래서 뭔가 안 됐나 보다. 왜냐면 시장이 좀 불안한 감도 있었어요. 왜냐면 아니 최소한 일본하고 EU 정도 맞춰줘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그 밑에 있으면 훨씬 좋죠, 당연히. 우리는 사실 무관세 국가니까. 근데 그건 아니더라도 이들 나라보단 높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우려가 있었지만 그래도 15%였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게 한 가지가 쌀과 쇠고기는 개방이 안 됐네. 네. 물론 트럼프는 그걸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 이제 정부에서 나온 거 보니까 가장 민감했거든요. 이거 개방 안 하면 우리 관세 높아지는 거 아닌가? 좀 불안했는데, 근데 그거는 또 개방 안 하는 걸로 좀 결론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얻을 건 또 얻은 거 아닌가 이런 평가는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왜 아쉽냐면 이게 일본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가 15로 똑같아요. 네. 유럽하고. 근데 우리는 원래 0%였어요. 관세가. 네. 미국에 수출할 때 FTA 때문에. 그렇죠. 그때 FTA 해가지고 우리가 0%잖아요. 근데 일본은 하고 유럽은 2.5예요 원래. 2.5가 부과된 상태였고. 근데 이제 우리가 15로 똑같잖아요. 그럼 우리는 2.5를 사실 좀 약간 손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12.5를 네. 얘기를 했던 거네요. 근데 그거는 정부도 사실 저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요구를 했는데 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하고는 협의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트럼프한테 올렸는데 트럼프가 막아버렸어요. 뭔 소리냐, 다 15로 맞춰라.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똑같이 15로 맞춰. 이렇게 그냥 지시를 내리니 뭐 방법이 없던 거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안 된다고 또 만약에 협상을 틀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또 틀어지니까. 그래서 그냥 그거는 트럼프의 의견대로 그냥 15로 그냥 맞춰버린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 지금 휴가 중이지만 이빨이 흔들릴 정도로 열심히 네. 그 보고도 받고 그 전략을 짜나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특히 이번에 마스가 이 모자, 맞습니다. 마스가 이게 빨간 모자, 마가 말고 마스가 이 마스가. 모자가 또 등장하면서 화제가 됐더라고요. 아마 그 모자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게 이 모자, 그다음에 준비해간 여러 가지 뭐 자료, 판넬 네.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다. 되게 그게 잘한 중요한 것 거죠.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그런 액션을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아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신한테 이게 딱 보이잖아요. 나한테 잘 보고 싶은 게 본인명이 보이죠. 이제 마가라는 모자를 본인이 쓰고 다니는데 거기에 우리 이제 10을 중간에 넣어가지고 조선, 우리가 미국의 조선을 재건시켜 드릴게요. 살려줄게. 네, 그래서 저 이제 모자도 나와 있지만 저거는 저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저런 퍼포먼스 되게 중요하거든요. 트럼프는 협상의 뭐 달인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뭐 서로 주고받기를 되게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한테 줄 수 있는 거는 미국이 못 하는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중에 하나가 배 만드는 거죠. 그렇죠. 미국은 배를 못 만들어요.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초강대국이 조선업이 이렇게 못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옛날에 대영제국도 그렇잖아요. 배로 세계를 제패한 국가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그리고 미국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항공모함으로 전 세계 제패했던 나라거든요. 근데 레이건 대통령 이후로 조선업을 등한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선업이 몰락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왜 이게 급하냐면 LNG 수출을 해야 돼요. 이제 해외에. 우리도 지금 $1,000억 사기로 있죠. 네. 미국에서. 맞아요. 근데 그거 수입하려면 배가 필요합니다. 근데 LNG 운반선 하나도 못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군함이 다 노후화돼서 앞으로 미국에서 군함 한 300척 이상 만들어야 된대요. 2050년까지. 300조. 근데 배는 점점 노후화되니까 예. 옛날 배는 없애야 돼요. 근데 중국 배들은 이제 바로 옆에 중국이 있잖아요. 대만 해협 쪽에. 중국 배는 이제 젊은 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럼 미국 배랑 싸우면 이제 물량이 승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자기 자존심이 용납을 못 하는 거죠. 이 군함 문제에서. 군함 문제. 중국에 지는 건 상상을 못 할 문제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는데, 일본은 좀 능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 우리가 한국이 조선 최강국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 저 모자를 가져가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저 모자 보면요, 쉽 빌딩이 또 글자 커요. 폰트가. 맞습니다. 야.
이게 저게 맞습니다. 중요한 거네요. 저게 핵심입니다. 네. 네. 근데 진짜 눈에 띄게. 우리나라에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진짜 많이 했다는 게 느껴지는 게 그 국민의힘에서 나중에 뭐 12.5%로 이제 협상 후에 말을 바꾸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15% 무조건 따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여론이 그런가요? 좀 그렇게 형성이 되니까 네. 또 그거를 가지고 가서 미국 측에다가 이거 지금 안 되면 진짜 우리 큰일 난다라고 하면서 같이 이제 또 동정에 호소를 하는 그런 전략도 같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지혜 씨 쓰면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모자 네, 하나 주시면 저도 매일 쓰고 다닐 한미 겁니까? 관계를 위해 열심히 매일 쓰고 다니셔야 돼요. 아 매일요? 약간 그러면은 TPO 좀 받자. 뭐 SNS에 올라오는지. 여기 올 땐 항상 쓰고 오겠습니다. 근데 이게 네. 저게 마스가. 왜 트럼프한테 너무 중요한 게 네. 아까 이제 안보 문제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서 이제 가져가려는 게 뭐냐면요.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미국에 공장 짓고 싶어요. 그렇죠.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근데 거기다 아이폰 공장을 만들 수는 없어요. 음. 왜냐하면 아이폰 공장은 미국에 만드는 순간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비용이 10배 증. 그러니까 아이폰이 생필품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예, 근데 미국에서. 그거를 당장 만든다고 해도 가격이 너무 비싸지고 차라리 아이폰은 그 중국이나 인도에서 만드는 게 효율적이에요, 사실은. 아, 거기는 그 3교대로 그 이렇게 3교대를 해 가지고요. 네. 그 이제 24시간 근무를 해요. 음. 그러니까 미국에서 못 해요, 그거를. 그래서 아이폰이 되게 이제 이렇게 어쨌든 이제 경쟁력 있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네. 미국에서 그 공장을 짓는다? 트럼프는 그걸 원해요, 실제로. 음. 그래서 저번에 그 팅쿡한테 그랬거든요. 왜 아이폰 공장 미국에 안 만드냐.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어요. 스티브 잡스한테 미국에 만들면 안 돼? 근데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냐고. 만들 수 있게 해주든지. 그때도 어려운 거였는데 계속. 근데 미국이 어쨌든 이제 조선업은 또 다른 문제니까 네. 이제 미국은 이제 처음부터 조선업을 여기서 좀 만들어 보겠다. 요게 한 가지 있고 보잉 항공기가 많이 등장해요. 우리는 이제 구매 안 하는 걸로 돼 있지만 네. 일본도 이번에 협상하면서 보잉 항공기 아. 또 저번에 그 어디죠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이런 데도 보잉 항공기를 이제 구매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보잉 항공기는 여객기는 미국하고 유럽만 만들잖아요, 거의. 우리가 사실 못 만드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미국 제조업에서 되게 중요한데 관세 협상을 하면서요 이거를 강매시켜 버려. 사가라고. 근데 이걸 만드는 순간 수주를 받잖아요. 미국 제조업이 살아나요. 아. 여기 고용 효과가 엄청. 우리나라 자동차랑 똑같은 거죠, 약간.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전략 중에 하나가 제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것들을 카드로 내미는 거예요. 너네가 이거 해줘.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관세 깎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좀 그 노림수가 일부 있는 좀 그런 이제 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협상 잘했다라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앞으로 반도체 문제나 이런 것들, 뭐 품목별 네. 관세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반도체랑 의약품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품목별로 자동차도 똑같아요. 원래 25잖아요, 자동차. 자동차는 우리 이제 전 세계적으로 25 매겼다가 10으로 낮춰줬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25를 그대로 맞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2분기에 현대차가 거의 한 2조 원 가까운 비용 부담을 한 거예요. 엄청난 비용 부담이 있었죠. 그렇네요. 예. 근데 이걸 15로 낮춰줬잖아요. 어쨌든 예. 그러면 반도체랑 의약품도 각각 품목 관세라 몇 프로로 결정될지 모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관세라 부과 안 할 수도 있고 네. 하더라도 이제 15 정도 아니면 더 낮출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반도체나 의약품 관세는 뭐 언젠간 부과할 수 있는데 세율은 높지 않을 것 같고 부과를 해도 늦게 부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둘 다 미국이 못해요. 그러니까 제약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약을 만드는 시설이 미국에 부족해요. 아 이것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을 해요. 우리나라 그 삼성바이오가 약 만들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 설계도는 미국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만드는 공장들은 대부분 저 아시아에 많아요. 근데 여기다 관세를 때리면 미국의 감기약 값이 올라가요. 아, 그럼 이거 이거는 물가에 트럼프한테는 되게 불리한 네. 문제죠. 그리고 반도체도 못 만듭니다. 엔비디아가 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설계만 해요. 누가 만들어줘? TSMC 대만. 예. 여기다 넘기죠. 그럼 거기서 들어올 때 관세 때리면 AI 지금 해야 되는데 25%가 올라가겠죠. 혹시라도 25%를 때려버리면. 그러니까 이건 미국의 약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왜 관세를 때리려고 하냐면 미국에 공장 짓게 만들려고. 제약 공장 만들어라. 반도체 공장. 근데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것도. 시간이. 그렇네요. 예, 그래서 매기긴 하겠지만 네. 시장이 우려하는 것만큼은 그렇게 뭐 강하게 또 빠르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봤더니 만 18세 이상 전국 남녀 1,016명 대상 조사를 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전체 63.9%였다라는 소식도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가장 큰 성과로는 상호 관세율 15% 인하와 경쟁국과 동일한 조건 확보한 거, 또 쌀, 소고기 같은 국내 민간 품목 시장 개방 제의한 거, 이걸 꼽는 비율이 높았네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예. 이달 안에 8월 안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도가 네, 나오고 네.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좀 더 이제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추가적인 부분들이 확정될 것이다 하는데 뭐 트럼프가 뭐 좀 더 압박하거나 우리에게 좀 더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뭐 그러진 않을까요? 근데 그게 좀 이제 논쟁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게 사과더라고요. 사과랑 블루베리 같은 거 있잖아요. 과일. 근데 이제 우리나라 네. 검역 기준이 있어서 네. 지금 그거 제가 알기로는 그때 기사 보니까 8단계까지 있는데 네. 사과가 2단계까지는 통과됐는데 네. 나머지를 다 통과해야 이게 들어와요. 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은 그거예요. 검역 기준 완화해라. 근데 이게 그러니까 쌀과 소고기는 이제 방어를 한 것 같은데 이제 나머지 좀 작물들 있잖아요. 미국 요구하는 게 몇 개 있거든요. 네. 이거를 아마 이제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논의를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이 협상을 잘 끌어낼지 이 부분하고 또 한 가지가 구글 지도 반출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예민한 게 아직은 이제 이 분단 국가다 보니까 네. 그 휴전 상태다 보니까 이거를 반출하는 게 약간 이제 안보 문제에도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왔을 때 구글 지도 못 쓰잖아요. 네. 실제로. 근데 이제 미국은 그걸 원해요. 구글 좀 데이터 이거 좀 공개 좀 해라. 네. 근데 이것도 이번에 논의는 안 된 것 같고 아마 이번에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을 때 과연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협상을 끌어낼지 그 좀 약간 예민한 부분들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저도에 휴가 가 있는 휴가 상황인데 갔죠. 네. 제대로 휴가를 못 즐길 것 아마 같아요. 이제 지금. 그걸 좀 해야 되니까 이제 숙제가 좀 남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상회담이든 간에 지금 이번에 관세 협상 보면 100% 완벽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래도 이제 증권가에서도 좀 선방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 좀 상대평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관세를 0으로 할 수는 없어요. 트럼프 시대. 네. 영국은 미국과 별로 교역을 많이 하는 국가 아닌데 영국이 제일 낮습니다. 10%. 근데 영국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국가가 일본과 유럽인데 네. 그 적어도 거기랑은 이제 똑같이 맞춰놨기 때문에 아. 우리 입장. 근데 제일 좀 충격적인 나라가 예. 스위스예요. 스위스. 스위스는 그러니까 미국하고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중립국인데 네. 관세 39%를 때려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이유가 좀 트럼프 명확하지 않아요. 대통령 뭐 화내서 뭐 그렇게 때려버렸- 캐나다가 35. 그래서 아니면 우리 편 들으라고 뭐 협박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말을 좀 안 들었다는 좀 부분도 예. 있는 것 같아요. 뭐 근데 어쨌든 이제 스위스는 거기 그 명품 시계 같은 거 많이 미국에 수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거기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 기업들은 이제 명품 브랜드가 많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왜 저기랑 친한 예. 국가 아닌가? 약간 이런 좀 얘기들은 있긴 있습니다. 스위스 마스가 모자 좀 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 모자를 다 쓰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상황. 아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제 휴가 기간이라도 열심히 준비 전략을 짜면서 이번에 우리가 관세 협상을 통해서 그래도 불리하지 않게 해낸 것처럼 네. 아마 잘 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